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여러분들과 올해 같이 과학 수업을 공부하게 된 임태호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빨리 등교 수업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미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했던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 단원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것이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준비물로는 교과서, 과학 노트, 필기구를 준비하시고 틈틈이 중요한 부분은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6페이지를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단원명은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가 입자수의 비를 나타냄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앞서 1단원에서 물질의 변화는 크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었죠. 이번 단원은 화학 변화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번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함께 시작하기를 보면 우재가 복잡한 요리 과정을 친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복잡한 요리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선뜻 답이 안 떠오르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던 그림 또는 기호들이죠.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먼저 왼쪽의 그림, 기호는 무슨 의미죠? 맞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 전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가운데 기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낙석, 즉 떨어지는 돌을 주의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사칙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각각의 기호가 나타내는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 기호를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기호나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도 간단한 기호와 식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화학식이나 기호를 이용하여 화학 변화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래 답을 선생님이 보여드렸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먼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화학 반응의 예로 메테인의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나 버스의 연료로 쓰이는 천연가스의 주 성분으로 흔히 메탄이라고 부르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 메테인의 연소에서 연소란 무엇이냐?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며 열과 빛을 내는 현상으로 또 다른 말로는 물질이 타는 것을 연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연소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 물질을 반응 물질,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을 생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테인과 산소가 서로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반응 물질은 메테인과 산소, 생성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 연료로 이용되는 메테인의 예가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럼 메테인의 연소 반응과 같이 어떤 복잡한 화학 반응을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재가 요리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친구들에게 요리 과정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 복잡한 화학 반응을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학식 여러분들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화학식이란 물질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수소의 원소 기호는 H, 산소의 원소 기호는 O였었죠. 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물의 화학식은 H2O라고 표현했던 것을 작년에 배웠었습니다. 이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화학 반응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3단계, 3단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이름과 기호로 화학 반응을 표현한다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메테인 플러스 산소가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즉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먼저 이름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반응 물질은 화살표의 왼쪽에, 생성 물질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쓰고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플러스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먼저 화학식으로 나타낸다입니다. 자, 우리가 1단계에서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름과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단계는 무엇이냐? 자, 메테인의 화학식, 산소의 화학식, 이산화탄소의 화학식, 물의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 물질인 메테인과 산소의 화학식은 각각 CH4 그리고 O2이고 생성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의 화학식은 CO2 그리고 H2O입니다. 자, 이렇게 2단계를까지 완성을 하면 다음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와 2단계가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화살표 양쪽에 있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추고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며 1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화학식의 아래 첨자는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수라고 하는 건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바로 얘가 개수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 y 앞에 있는 이 큰 숫자를 개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화학식 앞에 있는 큰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개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3단계에서 많이 고쳐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정리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정리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2A와 6B가 반응해서 4개의 C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개수가 2, 6, 4지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2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분이 돼서 1은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3, 2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아래 화학식의 아래 첨자는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3단계를 진행하다 보면 숫자를 바꿔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요 화학식의 아래 첨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 첨자는 절대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산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엄연히 다른 물질이 돼요. 산소와 오존은요 엄연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을 공부하면서 화학 반응식을 표현할 때는 절대 이 아래에 있는 첨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점 반드시 유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에서 화학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이름과 그 다음에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화학식으로 표현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3단계를 조금 더 세분했는데 자, 3단계를 보시면 지금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와 개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반응 물질에서 탄소 1개지요? 탄소 여기 탄소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수소 4개입니다. H 4개. 그 다음에 O 2개 있죠? 그 다음에 생성물질을 보시면 탄소 1개 있네요. 그 다음에 H, 수소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O, 산소를 보시면 여기 2개, 여기 1개 있기 때문에 생성물질은 자, 산소의 개수는 O의 개수는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조금 안 맞아요. 종류는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로 같지만 지금 보시면 탄소의 개수는 같고요. 수소의 개수는 다르고요. 산소의 개수도 다릅니다. 이 각각의 원자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비교하시고 원자의 종류는 CHO, 탄소, 산소, 수소로 같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종류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때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다른 원자부터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를 제외한 탄소부터 비교했더니 탄소는 지금 몇 개입니까? 양쪽에. 1개, 1개죠? 그러면 탄소는 일단 통과가 된 겁니다. 양쪽 개수가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탄소의 개수는 이제 같은 걸 확인했어요. 1개, 1개로. 그러면 이제 수소와 산소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수소와 산소 중에 누구의 개수부터 맞출 것인가에는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은 혼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나중에 맞추는 것이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수소와 산소 중에서 수소와 산소, 여기 산소, 여기 수소, 여기 산소, 여기 수소, 산소 있죠? 보시면 반응 물질에 보시면 여기 산소가 혼자 이렇게 있죠, 혼자. 여기 수소는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고 산소는 여기도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고 여기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 애를 나중에 맞춰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나중에 맞히고 이번엔 수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수소 4개 있죠? 여기 수소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4개 있고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이 2개를 4개로 변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여기 수소가 2개 있네요. 여기를 4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건 앞에 있다 아까 얘기했던 개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 4개와 수소 2개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앞에 2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총 4개가 되겠죠? 이렇게 앞에 개수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2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의 개수는 4개, 4개로 맞춰졌죠? 수소의 개수도 4개, 4개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 H2O, 물 앞에 2를 썼기 때문에 자, 지금 앞에 산소 2개 있죠? 자, 지금 앞에 2를 썼기 때문에 산소가 또 2개가 된 거죠? 산소가 2개가 된 거죠? 그러면 생성 물질에는 산소가 몇 개가 됐냐면 이제 4개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반응 물질에 보시면 산소가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소의 개수를 맞추려면 여기를 4로 바꾸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개수로 바꿔야 된다. 2개가 되니까 4개로 늘리려면 앞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산소의 개수까지도 맞춰진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2단계에서 이제 탄소의 개수 하나하나 맞췄죠? 수소의 개수 4개로 맞췄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산소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반응 물질에는 O2에 산소가 2개 있죠. 여기 산소 2개 있죠. 2개. 그 다음에 생성 물질에는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산소가 총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 물질에는 산소가 2개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2개랑 4개랑 맞추려면 여기다가 2를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산소의 개수까지 맞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확인하면 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탄소 1개 있지요? 개수 같네요. 그 다음에 수소 H 4개 있지요? 수소 여기 4개 있지요? 4개 있죠? 그 다음에 산소 4개 있는 거죠? 여기 보면 2개가 2개 있는 거니까 4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소 2개 이렇게 또 산소 2개 그래서 산소도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자의 종류도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도 다 맞춘 겁니다. 뭘 조정해서? 개수를 조정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을 3단계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활동 축축하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단계와 같이 화학 반응을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이름과 기호로 표현하였을 때 화살표와 플러스가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보자. 이 화살표와 플러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1단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이름과 그 다음에 기호를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이름과 기호를 통해서 표현한 걸 우리가 말로 한번 풀어서 써보면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러스는 무엇과 또는 무엇와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 지금 같은 색깔로 표현했죠. 화살표는 무엇이 반응하면 무엇이 생성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화살표는 무엇이 반응한다 또는 무엇이 반응하여 무엇이 생성된다. 그리고 플러스는 무엇과 또는 무엇과 함께 등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만 사실 잘해도 이미 여러분은 화학의 고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기. 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열장치, 구리판, 핀셋, 장갑을 준비합니다. 가열장치를 다루기 전에는 장갑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가열장치를 켜고 붉은색 구리판을 가열합니다. 붉은색 구리판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구리를 가열하면 생성되는 검은색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영상을 잘 보셨죠? 그러면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사하기가 있지요? 그림과 같이 붉은색 구리판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검은색으로 변한다. 구리를 가열하면 생성되는 검은색 물질은 무엇인가? 또 산화구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산화구리 옆에 보면 로마 숫자로 2가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급 학교인 고등학교 때 좀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산화구리 제2 산화 제2구리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다음에 붉은색 구리판을 가열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반응에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화학식은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반응물질은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구리판이 가열한다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반응물질은 구리와 산소가 될 거고 생성물질은 산화구리가 되겠죠. 이 화학식은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반응물질 중 구리의 화학식은 Cu이고 산소의 화학식은 O2이다. 생성물질인 산화구리의 화학식은 CuO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기의 구리를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 총 3단계로 한번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죠. 1단계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이름과 기호로 표현하기. 자,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 뭐였었죠?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물질이고 그 다음에 산화구리, 산화 제2구리가 생성물질이 되도록 하겠죠. 그러면 이름과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쓰기. 자, 구리의 화학식은 Cu, 산소의 화학식은 O2, 산화구리의 화학식은 CuO였었지요. 그러면 2단계는 화학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개수 맞추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리 몇 개 있습니까? 양쪽에 구리 하나씩 있지요. 그럼 이제 구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반응물질은 2개, 생성물질은 1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다가 1을 써야 된다? 아닙니다. 항상 숫자는 개수로 맞춰야 돼요. 2로. 그러면 산소가 2개가 됐죠? 산소가 2개가 됐죠? 산소의 개수는 맞췄습니다. 그럼 끝났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래 구리가 1개였었는데 이 산화구리의 앞에 개수에다가 2를 썼더니 구리가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죠? 근데 앞에는 구리가 반응물질에는 구리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다가 2를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아래 첨자는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항상 개수를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더 나아가기.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된다.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반응 물질은 뭘까요?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 물질이 될 거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 라고 했으니까 수소 기체와 염화 마그네슘이 생성 물질이 될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이름과 기호를 통해서 표현하면 마그네슘과 염산을 반응하면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생성이 된다. 2단계 화학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쓰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슘, Mg, 염산, HCl.
염화 마그네슘 MgCl2 수소 H2가 됩니다. 그럼 이제 3단계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원자의 종류는 거의 대부분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개수에 조금 더 신경을 맞추도록 하세요. 양쪽의 Mg, 마그네슘의 개수는 한 개지요? 한 개, 한 개. 일단 마그네슘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 Cl, 염소와 수소 중에 누굴 맞춰주면 좋겠느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앞에서. 자, 여기 지금 수소가 혼자 있네요. 혼자 있는 건 나중에 맞춰주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소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반응물질의 염소 한 개 있네요. 생성물질의 염소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지요. 그러면 반응물질에는 염소를 두 개로 맞춰줘야 된다. 어떻게 맞춘다? 첨자로 쓰는 게 2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앞에 개수로 2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염소도 두 개로 맞춰줬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만 보면 되는데 지금 반응물질 수소 몇 개 됐습니까? 원래 한 개였는데 2를 쓰면서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생성물질에 두 개 있네요. 수소 두 개, 수소 두 개. 딱 맞춰졌네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완전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정답을 보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이 화학식들은 선생님이 아마 시험 문제에서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등교를 하면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화학 반응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왜 쓸까요? 화학 반응식을. 앞서서 우재가 복잡한 요리 과정을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쉽게 전달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식을 쓰는 이유는 복잡한 화학 반응을 우리가 보다 손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한 거예요. 화학식을 통해서, 기호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 이유고요. 자, 다음에 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추는 이유.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 3, 4가지 정도 물질의 화학 반응식을 공부하면서 개수를 열심히 맞췄죠? 그럼 개수를 맞추는 이유는 뭐다? 결국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수를 맞춰줬었죠, 같게. 또 왜 같게 맞춰줬느냐? 이겁니다. 반응 전후에 원자는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살표 양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가 새로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춰서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맞춰준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의미는 뭐냐? 개수는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였습니다. 이 개수의 의미는 뭐냐?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물질의 입자, 분자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래를 보도록 할게요. 이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우리가 한번 이 위에 개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N은 뭐죠? N. 질소죠, 질소. 그리고 H는 수소. 그리고
NH3가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갖고 있고 냄새가 심한 어떤 그런 기체 물질이죠. 그래서 보시면 개수의 비를 비교해 보면 개수는 1, 3, 2지요. 개수의 비는 1대 3대 2입니다. 근데 이 분자 모형을 자세히 보시면 자, 질소 기체가 1개 있고요. 자, 수소 기체는 총 3개 있습니다. 질소 기체 1개와 수소 기체 3개가 결합을 해서 암모니아 2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와 같냐면, 자, 분자 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수학에서 3x는 x가 3개 있는 거죠? 이 xy는 xy가 2개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의미는 그 물질의 입자수, 분자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활동 설명하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모형을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지금 모형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이니까 분자 개수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자의 개수는 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학식에서 개수의 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반응물질 메테인의 개수 1, 반응물질 산소의 개수 2, 그 다음에 생성물질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1이지요. 그리고 생성물질 물의 개수는 2가 될 겁니다. H2의 개수는 2가 될 겁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개수 1이니까 메테인 하나, 산소 개수 2니까 2개 있죠. 그 다음에 H2O 물의 개수가 2니까 물 분자 모형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1이니까 자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분자 모형을 한 개만 그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검은색 분자 모형은 탄소, 양쪽에 있는 빨간색 분자 모형은 산소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화학식에서 생성물질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1이지요? 여기 1이죠? 그러니까 분자 모형, 분자 개수는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 정리하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을 무엇이라고 한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뭐의 수에 비하 같다? 입자 또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화학 반응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가지 화학 반응을 보시고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시간은 잠깐 한번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 선생님이 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답과 본인이 풀어본 것이 연습해 본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어떻게 쓰면 되죠?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수소 기체 두 개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반응하여 물이 생성이 된다. 일단 화학식 쓰고 양쪽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보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반응물질 수소 4개, 그 다음에 반응물질 산소 2개 있죠? 역시 오른쪽에 생성물질 물을 보면 수소 4개, 산소 2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쭉쭉 보면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앞서 한번 다뤘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생성이 된다. 이번에 좀 분해하는 거네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생성이 되니까 반응물질은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가 될 거고 생성물질은 물과 산소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메테인이 생성된다. 그러면 탄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메테인이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니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급 게시판이나 등교 후에 꼭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하루 즐겁고 재미나고 알차게 보내도록 하세요.